오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깊고 검은 공간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평온함이 보이지만 이는 시각의 거대한 기만입니다. 그 고요한 외관 뒤에는 점차 연료가 고갈되는 거대한 기계가 숨어 있으며 초당, 나노초당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나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냉기와 영원한 어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사, 히트데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이 우리 우주에 대해 예측한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침략자도, 어떤 소행성 재앙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살인자는 시간과 열역학의 불변 법칙입니다. 이 만물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를 이해하려면 추상적이면서도 두려운 개념인 엔트로피, 기호로 SSS로 표시되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주를 밀폐된 방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성냥을 켜면 에너지가 방출되어 열과 빛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성냥이 꺼지면 그 열은 사라지지 않고 주변으로 분산되어 방이 차가운 공기와 섞여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열을 모아서 다시 성냥을 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잔인한 진리를 단언합니다. 우주와 같은 폐쇄계에서 총 엔트로피, 혼란과 무질서의 적도는 시간에 따라 항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불평등식 S형, 델타 S, G0S0으로 표현됩니다. 에너지는 소실되지 않지만 그 질은 영원히 저하됩니다. 우리는 질서에서 혼란으로, 유용한 에너지에서 무용한 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는 에너지 밀도가 극도로 높고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질서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빅뱅, 이 폭발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빛나는 모든 별들, 친숙한 태양부터 먼 은하의 거대한 초거성까지 실제로는 어둠에 맞서 한정된 연료를 낭비하는 화로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것을 차가운 공간으로 방사하며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입니다. 통계역학의 아버지 루드비히 볼츠만은 이 절망을 자신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공식 S는 KBln, S는 K-B, ln, 오메가-S는 KBln으로 여기서 KB, BKB는 볼츠만 상수, 볼츠만 콘스탄트이고 오메가는 개의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이 공식은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이 질서보다 수십억 배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선언입니다. 우주는 혼란을 사랑하며 최대 혼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을 더 멀리 떠다니게 하여 태양계의 안전한 경계를 넘어보십시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 1920년대에 은하들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 1998년에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로 인해 이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물체 사이의 공간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가 점점 희석됩니다. 대양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농축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 희미해지다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시공간의 천을 잡아당겨 은하들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멀리 밀어내고 그들을 고립된 빛의 오아시스로 만들어 결국 고독한 어둠 속으로 삼킵니다. 이 팽창은 별들이 우주를 데울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를 냉각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의 새로운 측정으로 우주의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며 팽창이 예상보다 빨라져 열사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단순히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급속한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별의 시대, 스텔리퍼러스 에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화려한 황금기, 별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짧은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잔인함은 이 과정이 너무 부드럽게 진행되어 우리가 영원함을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별을 만드는 원료인 수소가스 저장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 형성 비율은 수십억 년 전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늙어가며 뜨거운 청색별들의 젊은 청색에서 쇠퇴하는 외성들의 적색으로 변합니다. 기름 램프의 심지가 다 타는 것처럼 우주의 빛은 조금씩 희미해지며 그 램프에 기름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고립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최대값 스맥스 밑줄 맥스 스맥스에 도달하면 우주는 연력학적 평형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모든 곳의 온도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워 균일해집니다. 온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이 없고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이 중단됩니다. 물리적 의미에서의 시간은 더 이상 사건이 없어 그 흐름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고요함, 모든 존재했던 것, 생각했던 것, 사랑했던 것을 덮는 차가운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과정은 당신이여 먼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마다 먼 별들의 희미한 빛이 무한한 밤에 저항하려 애쓰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 멀리 떠다니게 하여 마지막 별들의 꺼짐을 넘어보십시오. 우리는 쇠퇴의 시대, 디제너레이트 에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삼키는 세력입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영원한 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는 물질조차 썩기 시작합니다. 은하들을 보십시오. 한때 빛나는 우주의 섬이었던 것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죽음의 춤 속에서 해체됩니다. 암흑 에너지가 공간을 계속 팽창시키면서 중력을 약화시켜 그들을 함께 유지할 수 없게 합니다. 죽은 별들,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형태의 차가운 시체들은 우연한 중력 만남 후 궤도에서 튕겨나갑니다. 우주는 거대한 묘지가 되고 고독한 무덤들이 서로 멀어지며 이침의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백색 외성들은 수조년 동안 남은 열을 방출한 후 검은 외성으로 변합니다. 공간의 온도만큼 차가운 거대한 탄소 결정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한히 떠도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그들은 한때 빛나는 태양의 유적, 우주의 검은 다이아몬드이며 영원히 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진정한 드라마는 아원자 수준에서 펼쳐집니다. 입자 물리학의 대통일 이론, 그랜드 유니파이드 테오리즈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양성자 분해, 프로톤 디케이입니다. 모든 유형 물질, 별, 행성, 당신의 DNA를 구성하는 기본 핵인 양성자는 불멸이 아닙니다. 34년 정도로 추정되는 긴 시간 동안 양성자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이 외부 힘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사라집니다. 각 양성자는 양전자, 포지트론과 중성 파이온으로 분해되고 곧 약한 감마선, 감마레이즈로 변합니다. 이는 그 시점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추위나 굶주림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알갱이씩 험으로 증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온 물질, 바리오닉 매터, 존재의 기반, 이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최근 실험, 예를 들어 하이퍼카미오칸데와 같은 것들은 양성자 수명이 34년을 초과한다는 하한을 설정했으나 여전히 이론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통 물질이 사라진 후 우주는 블랙홀의 시대, 블랙홀에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둠의 왕자를 차지한 마지막 왕들, 주변 모든 것을 삼킨 괴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인들조차 엔트로피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그의 통찰력으로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호킹 복사, 호킹 라디에이션을 방출합니다. 이 양자 메커니즘은 블랙홀이 증발하며 열 입자 형태로 에너지를 우주에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 자체의 인내를 시험할 정도로 느립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완전히 증발하는데 67년이 걸립니다.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0년에 달합니다. 인간의 뇌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는 호킹 복사가 블랙홀뿐만 아니라 모든 질량 있는 물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우주의 종말을 78년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주는 광활한 허무이며 블랙홀 증발의 희미한 빛만 산재합니다. 그러나 수학의 잔인함에 주의하십시오. 블랙홀이 축소됨에 따라 온도는 질량에 반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수천억 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발합니다. 100만 분의 1초 만에 남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격렬한 섬광,
영원히 꺼지기 전이 마지막 포효입니다. 이는 우주가 목격한 마지막 고에너지 사건들입니다. 그 폭발 후에는 침묵, 다시 깨지지 않을 침묵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 다크에라에 직면합니다. 우주가 빛의 입자인 광자, 포톤, 중성미자, 뉴트리노, 렙톤, 렙튼, 입자들의 희박한 바다로만 남는 곳입니다. 전자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통과해도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0에 접근하지만 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능한 최저 에너지 상태, 진정한 진공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두려운 개념이 떠오릅니다. 시간의 의미 상실입니다. 더 이상 사건이 없고 상태 변화가 없으면 1초, 1세기 또는 수조년이 동일합니다.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양이 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무작위적이고 기이한 분성은 허무의 불안의 씨앗을 뿌립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양자요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지만 0이 아닌 확률로 입자들이 무작위로 조직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볼츠만 뇌, 볼츠만 브레인, 역설입니다. 이 생각에 몸서리치십시오. 열사의 영원 속에서 양자요동으로 의식을 가진 뇌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확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지만 시간이 무한함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독한 의식, 허무 속에 떠다니며 자신의 절대적 고립을 깨닫는 순간만 존재하다 다시 혼란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뇌일까요? 영원한 죽음 사이의 짧은 순간에 화려한 과거를 환상하는, 아니면 이 우주가 오래전 죽었고 우리는 쇠퇴하는 현실의 마지막 꿈일까요? 현대 해석은 이 위협으로부터 이론을 보호하는 전략을 제안하지만 무한시간의 확률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간의 화살이 끝점에 도달하고 엔트로피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때 우주는 치명적 안정상태에 도달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차갑고 불변합니다. 문명, 사랑, 전쟁, 교양곡의 모든 기억이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기억할 자도 기억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최종 대가입니다. 영원한 검은 화면, 마지막 코드가 실행되었지만 기계는 여전히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를 허무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고요 속에서 당신은 충격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열사는 우주의 끝이 아니라 그 자연적이고 장기적이며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는 생명, 빛, 빛나는 별들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순간적인 섬광, 짧은 사고, 화려한 편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굶주린 실체로 남은 물질 구조를 참을성 있게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더 멀리 떠다니게 하여 별들의 시체 시대를 넘어 시간이 더 이상 사건으로 표시되지 않아 무의미해지는 시대를 넘어보십시오. 우리는 분해의 시대, 디케이 에라로 들어갑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인 양성자들이 존재를 배신하는 곳입니다. 대통일 이론 모델에 따르면 당신의 몸, 앉은 의자, 웅장한 산맥의 원자를 구성하는 불멸처럼 보이는 양성자는 실제로 영원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수명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길지만 34년 정도 죽음은 끝에서 기다립니다. 이 조용한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이 단순히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해됩니다. 검은 외성들, 차가운 바위들, 마지막 방랑 행성들조차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증발하며 각 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로 분해되고 곧 약한 감마선으로 소멸합니다. 우주는 더 이상 별들의 묘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허무의 영역이며 고체 물질은 환상적인 기억에 불과합니다. 그 광활하고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마지막 지배자들은 블랙홀들입니다. 한때 은하를 삼킨 탐욕스러운 괴물들, 이제 신화 없는 왕처럼 고독하게 떠돕니다. 그러나 이 왕들조차 열역학 법칙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예측했듯이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누출합니다. 사건 지평선에서의 양자 효과를 통해 호킹 복사를 방출하며 차가운 우주로 천천히 증발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영혼, 개념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정도로 느립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1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뒤에 100개의 0이 붙은 수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주는 고요한 밤이며
가끔 블랙홀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남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할 때만 찢어집니다. 수십억 년 전 끝난 잔치의 마지막 불꽃놀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 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는 이 증발이 새로운 물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원시 블랙홀들이 우주 곳곳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면 우주는 문자 그대로 어둠의 시대, 다크에라로 들어갑니다. 공간은 희박한 광자 바다, 중성미자, 아원자 입자들로만 남으며 그 사이 거리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보다 큽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접근합니다. 엔트로피는 최대입니다. 우주는 완벽하게 평평한 호수, 물결 없고 에너지 차이 없어 어떤 작업도 불가능한 치명적 평형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사입니다.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 그러나 이야기의 드라마는 고요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깊은 죽음 속에서 프리먼 다이슨, 이나 로저 펜로스, 라저 펜로즈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질이 없는 우주에서 시간의 본질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이해로 시간은 변화의 측정입니다. 물질도, 사건도, 시계도 없으면 시간이 존재합니까? 로저 펜로스는 수능 순환 우주론, 컨포멀 사이클릭 코스몰로지로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모든 질량 있는 물질이 순수 에너지, 광자로 분해되면 크기와 시간, 개념이 의미를 잃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광자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공간은 거리가 없습니다. 열사의 극한 상태에서 우주의 수학적 구조는 기이하게 빅뱅, 뜨겁고 밀집된 시작, 위 상태와 동형이 됩니다. 최근 연구는 중력파가 지배하는 기간 동안 자연스러운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밤의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열사는 끝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습니다. 한 에온, 이온, 우주시대, 위 끝이 다음 에온의 빅뱅입니다. 우리 우주, 그 모든 영웅적 역사와 비극은 실제의 무한한 호흡 속 한 숨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 부르는 것은 이전 우주의 끝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차가운 죽음은 다른 차원에서의 불꽃 재생의 전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찾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상처는 이전 우주의 거대 블랙홀 충돌의 메아리. 오래 죽은 문명들의 유령 같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두려운 것은 거짓 진공, 폴스 버큐움, 가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 진공 상태가 가장 낮고 안정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얇은 얼음 위에 살고 아래에 더 깊은 심연이 있다면 언제든 우주의 어딘가에서 무작위 양자 요동이 진정한 진공으로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에 거품이 형성되어 빛의 속도로 퍼지며 지나가는 모든 물질의 규칙을 지우고 재작성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원자 구조, 화학 결합, 별과 은하가 찢겨 완전히 낯선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열사는 부드러운 죽음일 수 있지만 진공분해는 즉각적이고 예고 없는 사형 선고, 시뮬레이션의 갑작스러운 종료입니다. 최근 실험은 양자 어닐러로 거짓 진공분해를 시뮬레이션하며 우주가 준안정적임을 확인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그것은 실존적 질문을 강요합니다. 현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먼지로 돌아가고 모든 기억이 지워지며 우주가 영원한 망각에 빠진다면 오늘 우리의 노력, 사랑, 고통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답은 그 짧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무제한 수조년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주가 눈을 뜨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존재를 느끼는 희귀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우주의 희생자가 아니라 영원한 밤 속 유일한 인식의 불꽃 수호자입니다. 교향곡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데 있지 않고 연주되는 동안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불멸이 아니라 꺼지기 전이 빛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대양 속 작은 질서의 섬에 서 있으며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밤 별들을 깊은 감사로 바라보십시오. 먼 미래의 하늘이 완전히 검고 별들이 연료를 다 태웠을 때 이 빛의 시대의 존재는 가장 위대한 신화, 열사의 몽롱한 꿈속에서 우주가 다시 꿈꾸고 싶어할 아름다운 꿈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밤이 시작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가시밭길 탐구의 길을 밝혀준 지적 등불들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엔트로피의 잔인한 본질을 통찰한 루트비 볼츠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블랙홀조차 끝이 있음을 가르쳐준 스티븐 호킹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먼 미래에 대한 초월적 비전을 가진 프리먼 다이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온들의 순환에 대한 대담한 기하학적 상상력을 가진 로저 펜로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드윈 허블의 은하 팽창 발견과 그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은, 나사, ESA, 그리고 세계 각지의 천문대에서 일하는 연구 집단들의 헌신적인 노력, 우주의 희미한 맥박을 밤낮 없이 듣는 사람들, 은 인류의 이해 욕구의 가장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육체의 불멸이 아니라 지식의 불멸, 이침의 어둠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를 위한 조용한 헌신에 영원한 존경을 바칩니다.